내 주 예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나 주님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기라.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요거 하는데도 진이 빠지네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내가 안 좋아요. 예? 천천히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중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간사를 하는데 이거 처음에 이제 한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신학교 강의한 지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것을 워드로 다시 쳐가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워드로 쳐가면서.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한 것도 이것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 중간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중간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연구할 때는 중간사가 한 데가 없어요. 이게 내가 신학교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건요. 예, 이건 10년이 넘은 건데 그때만 해도 중간사 강의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사를 공부하기를 목사님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년이 걸렸어요. 왜 4년 걸린 줄 아세요? 맨 그냥 어려운 그 사람의 이름 또 나라 이런 거가 이제 입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에라 또 접어두고 또 생각나면 다시 또 하고 또 접었다 또 생각나면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터득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교재를 이제 더 다 만들고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간사를 하는데 이 중간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역사서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 그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묻어두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윗 왕국으로부터 이제 솔로몬까지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에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북왕조고 르호보암은 남왕조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남유다국이었었어요. 그 유다 왕국은
이제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반만 유다 족속 르호보암에게 있었고 나머지 11지파 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아수리에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이제 568인가 86인가 86 그 혼동인데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제국보다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더 왕성했던 나라였었어요. 그게 메데가요. 근데 이제 요 메데를 이제 내가 이거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0년에 이제 그 사역을 종살이를 끝나고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멸망당해서 종살이 끝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중간사의 얘기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가 쉽기도 하고 그러면 중간사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밌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메대 왕 아스티스의 딸이었었어요. 근데 이 메대가 어디보다 강대국이었냐면 바벨론보다 강대국이었고 이제 아수르보다도 강대국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메대의 딸이 이제 만다넬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스티스의 그 왕이 굉장히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딸이 18살, 18살 되는데 꿈을 꿨는데 딸이 오줌을 놓는데 온 아시아에 그 저녁을 다 적셔 놓은 거예요. 야, 이게 이상하다.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이 아버지가.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내느냐면 페르시아 자기의 땅인데 거기 이제 장관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멀리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집을 보내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만다네 자기 딸이 만다네에서 포도줄기가 줄줄이 막 나와가지고 저녁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애를 낳으면 이 애가 큰 일을 해서 이걸 다 점령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일찌감치 처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만다네를 어디로 들여오냐면 다시 궁전 그 근방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은 만다네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를 죽여서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면 그 만다네가 낳을 애가 온 저녁을 다 이제 점령할 것을 이제 예감적으로 이 꿈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 만다네가 아기를 낳았는데 산파가 이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장관의 하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장관의 하인의 아기가 낳았는데 죽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죽은 애하고 만다네가 난 이 공주가 난 아기하고 바꿔치기 해서 이 아기를 종의 자식으로 기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죽은 아기는 바로 이제 공주가 난 애라고 이제 묻었다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것을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주가 낳은 아기를 이제 바꿔치기 했는데 이 애가 이 종의 아들로 크면서 얘가 동네에서 아주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대장 노릇을 해서 그 지역에 장군의 아들들을 두들을 팬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아스타의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그럼 그 애를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애가 그렇게 거세고 그렇게 잘하면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애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딸 공주하고 판박이에요. 붕어빵이에요.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해가지고 바로 아기를 바꿔쳤다는 것을 이제 신문이 다서 드러내서 그 애를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 기르기를 했는데 공주가 그 애를 훔쳐가 버렸어요. 데리고 나가 버린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죽일 거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공주가 이제 기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데리고 나간 그 아들이 이름이 뭔가 하면 고레스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가 이제 딱 이제 나타나서 고레스가 보니까는 고레스가 정말 힘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제 이 아스타시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를 배반한 그 신복, 그 장군의 장군은 신복도 다 잔치상을 벌렸는데 그 자기를 배신한 그 신복의 상에만 이렇게 보재기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다 잔치상에 다 식사하자고 딱 보재기를 제끼는 순간에 그 장군의 아들의 머리와 아들의 손이 그 쟁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장군이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손이 그 쟁반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말 못하고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모든 이제 왕 그 부하들을 병사들을 많이 직결하는 거예요. 그래 직결해 가지고 이제 아스타시 그 왕이 이 고레스에게 이제 파송을 보내는데 내가 그러면 파송 가서 잘 있다 오겠다 하면서 모든 병사들을 다 이끌고 나가면서 그 이끌고 나가서 고레스 왕 앞에서 뭘 하면 하루는 진짜 고생을 하겠고 고생을 하고 그 이튿날은 예복을 차려입혀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같이 살 것을 원하느냐, 오늘같이 이런 잔치를 베풀고 사는 것을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모든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잘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지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병사들이 다 누구의 병사가 되냐면 고레스의 병사가 된 거예요. 이 아스타시스가 보낸 그 장군과 모두가 다 고레스의 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이 되니까 이 아스타시스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반란을 일으켜서 네가 나라를 뺏었으면은 네가 같이 왜 고레스에게 줬느냐? 너는 이중으로 너는 범죄를 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타시를 배반한 이 장군은 고레스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그 고레스의 그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축척이 되고 많이 군사들이 많이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그런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고레스의 삼촌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자꾸만 저기 금방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고레스의 삼촌이 그러니까는 그 만단의 오라버의 이름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였어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다리오인데 다리오도 이제 조카하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어딜 쳐들어가냐면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신바벨론이에요. 거기가요. 그때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신바벨론에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아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길이가 22.4km나 되고 또한 거진 50리라 그래요. 그리고 성벽 두께는 30m가 되고 높이는 100m가 되는 이런 성벽을 쌓아놓고 사는 바벨론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가상살에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제 다 이렇게 흘러서 넘쳐서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갈 수가 없고 또한 이제 성벽은 얼마나 이 노성벽이 또한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노성벽이 아무튼 엄청 문이 많았어요. 노성벽 문이.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노성벽 문을 열고 들어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자기 애마 100마리 4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그 강에다가 자기 애마 1마리를 빠뜨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강을 여인네가 바지를 걷고 건너게끔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 강둑을 몇 개로 나눠서 파헤쳤냐면 180개를 그 강둑을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큰 성이 가상셀에 그 강물이 흐르는데 그걸 180개를 흘러서 강물을 쫙 다 뽑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오는 문이요. 그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서 그쪽으로 해서 다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리오하고 고레스가 합작을 해서 이렇게 바벨론 성을 이제 쳐들어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성 공략을 해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 시대는 끝이 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 국가가 오는데 메데는 사실상 이름도 없고 페르시아 시대가 곧 온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중간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메데 파사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면 이 메데 군가 다리오 왕 다리오 자기 외삼촌도 그 메데의 왕자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데 파사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 파사군의 이제 독립적인 왕국을 일으킨 것이 바로 고레스였다. 이 고레스가 이같이 어렸을 때 이 왕국을 이루고 이제 고레스가
일찍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고래수가요. 고래수가 33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